여러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그냥 재미있는 동화 정도로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요, 이 이야기는 사실 훨씬 더 깊습니다. 논리, 정체성, 심지어 광기란 무엇인지 그 심연을 파고드는 아주 철학적인 여정이거든요. 자, 오늘 우리 함께 이 고전 속으로 뛰어들어서 그 안에 숨겨진 혼돈의 법칙이 대체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문장 굉장히 도발적이죠? 그냥 어린이 이야기가 아니라 혼돈을 헤쳐나가는 설명서라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어른들의 세계, 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앨리스의 여정이 어쩌면 바로 우리 자신의 여정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모든 이야기엔 시작이 있잖아요. 앨리스의 여정은 아주 독특하게 시작됩니다. 바로 추락으로요. 이건 그냥 물리적인 추락이 아니에요. 앨리스가 원래 알던 그 예측 가능하고 상식이 통하는 세계, 이성적인 세계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그런 상징적인 추락인 셈이죠. 바로 이 생각에서 앨리스라는 캐릭터가 딱 보입니다. 굉장히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아이예요. 그런데 바로 그 평범함에 지독한 따분함을 느끼고 있죠. 그리고 이 지루함, 이게 바로 앨리스를 그 기이한 혼돈 속으로 뛰어들게 만드는 모든 사건의 진짜 출발점입니다.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현실이 무너지는지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죠. 그저 지루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조끼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보는 토끼가 나타나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바로 그 비논리적인 모습에 대한 불타는 호기심. 그게 앨리스가 익숙한 모든 것을 버리고 미지의 세계로 그냥 뛰어들게 만든 겁니다. 토끼골로 떨어지는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보통의 추락이 아니에요. 중력 법칙이 잠시 멈춘 것처럼 아주 천천히 시간이 왜곡된 듯이 떨어지죠. 주변에 있는 찬장이나 책장을 구경할 여유까지 있으니까요. 이게 바로 앞으로 펼쳐질 세상이 얼마나 비상식적일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강력한 신호탄인 셈입니다. 자, 이제 앨리스는 원더랜드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혼돈의 첫 번째 단계로 들어서게 되죠. 여긴 우리가 아는 물리법칙, 생물법칙 같은 기본적인 규칙마저 전혀 통하지 않는 곳이에요. 앨리스가 진리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 나는 세계의 시작입니다. 여기 보세요. 원인과 결과의 법칙 완전히 엉망진창이죠. 마시면 작아지고 먹으면 커져요. 어떤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앨리스는 자기 자신의 몸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통제력마저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 장면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몸이 너무 커져서 슬퍼서 흘린 눈물이 말 그대로 거대한 웅덩이가 돼서 자기가 거기에 빠져 허우적거려요. 자신의 감정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물리적인 장애물이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이 세계가 얼마나 비논리적이고 짓궂은 말장난 같은 곳인지 제대로 보여주죠. 물리 법칙뿐만이 아니에요. 경쟁 같은 사회적인 개념도 여기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코커스 경주죠. 시작점도 없고 결승선도 없어요. 심지어 승자도 없어요. 그냥 모두가 이겼으니 모두에게 상을 줘야 한다는 거죠. 목적과 결과가 완전히 제멋대로인 이 경기는 원더랜드의 사회적 규칙 역시 상식과는 거리가 멀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물리적 규칙도 사회적 규칙도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부턴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심리적인 차원. 나는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의 붕괴죠. 앨리스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확신할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애벌레가 던지는 이 질문, 너는 누구냐? 이게 바로 이번 섹션의 핵심이고 어쩌면 이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생각보다 이 간단한 질문에 답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앨리스의 이 말들을 들어보면 그녀가 겪는 혼란이 그대로 느껴지죠. 몸이 계속 변하고 기억은 뒤죽박죽이 되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같은 사람인지조차 불확실해지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지탱하던 기억과 자아라는 단단한 기반이 통째로 흔들리는 겁니다. 이런 정체성의 혼란은 외부에서도 찾아옵니다. 앨리스는 분명 자기 자신을 소녀라고 생각하는데 비둘기는 길어진 목만 보고 아니, 넌 뱀이야 라고 단정 지어버리죠. 내 본질과는 상관없이
타인의 시선이 나를 어떻게 왜곡하고 멋대로 규정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섬뜩한 장면이에요. 여기에 채셔 고양이의 역설적인 논리가 혼란을 더합니다. 얼핏 들으면 뭔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개는 미치지 않았다는 터무니없는 전제에서 시작해서 고양이는 미쳤다는 말도 안 되는 결론에 도달하죠. 이런 뒤틀린 논리가 앨리스를 더욱 깊은 혼란의 늪으로 빠뜨립니다. 자, 이제 이 혼돈의 여정, 그 절정으로 향합니다. 사회 질서, 규칙, 권위,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넌센스의 폭정입니다. 이곳에선 비이성적인 것이 곧 법이고 현실이 되는 그런 세상이 펼쳐집니다. 모자장수의 아주 유묘한 수수께끼죠. 까마귀가 왜 책상과 같을까?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정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애초에 답이 없는 질문인 거죠. 원더랜드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질문은 있는데 답은 없고, 문제는 있는데 해결책은 없는 그런 세상인 거죠. 미치광이 다과회에서는 시간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취급합니다. 모자장수가 시간과 말다툼을 한 벌로 시간은 영원히 오후 6시에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이들은 끝나지 않는 다과회라는 무의미한 의식 속에 영원히 갇혀버리게 된 겁니다. 혼돈의 끝판왕은 바로 이 여왕의 크로켓 경기입니다. 경기 도구가 전부 살아있는 생물이에요. 망치는 살아있는 플라밍고, 공은 살아있는 고슴도치, 골대는 걸어다니는 카드 병정입니다. 망치는 고개를 쳐들고, 공은 도망가고, 골대는 제멋대로 자리를 옮겨요. 이런 상황에서 규칙을 지키면서 경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 모든 혼돈의 정점에는 바로 하트 여왕이 있습니다. 그녀에게 문제 해결 방식은 딱 하나뿐이죠. 바로 저자의 목을 쳐라, 이 한마디입니다. 이성과 절차는 완전히 무시된 채 오직 독단적이고 폭력적인 권위만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결국 앨리스의 기나긴 여정을 이 마지막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모든 규칙이 통하지 않고 권위마저 비합리적일 때 우리는 과연 무엇에 의지해서 나아가야 할까요? 앨리스는 결국 자기 안에 있는 상식과 용기를 통해 이 모든 혼돈을 이겨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 비이성적인 세상을 어떻게 항해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주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